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무기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찍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찍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탕탕탕! 파리 올림픽 열기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요. 사격에서 첫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제가 손가락 총알을 계속 쏘아줘서 거기까지 기운이 닿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대 선수들 마음껏 국위 선양하고 오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밝고 행복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으로 온 나라가 오물범벅이 될 것 같은 뉴스들로 속상하실 텐데요. 직녀 얘기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에 장마 기간이라서 풍선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든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도 너무 간절하신지 이번 주에 또 60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풍이 불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풍선 작업을 할 거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도 성실하게 풍선 작업을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합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폰 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오물풍선은 도대체 북한에 왜 더 손해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 지역에 480개나 떨어졌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오물풍선으로 위협하면서 전쟁 때보다 더 남한을 심리전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심리전에 먼저 항복하느냐? 지금 그 전쟁인 겁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대한민국의 좋은 물건들과 양식들과 또 사랑으로 포장해서 보내는 이 대북 복음 풍선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남한에 쓰레기 잔뜩 넣어서 보내는 이 오물풍선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에 더 영향을 받는 존재일까요? 인간이 오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먹으면, 복을 먹으면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게 되면서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던 9.19 군사합의를 우리만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오물풍선을 계기로 올해 6월 4일 전면 무효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군사훈련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낸 대북풍선에 화가 난 머리띠 여왕이 오물풍선을 보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휴전선에서 이것을 통해서 한미훈련을 대놓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바로 다음날 6월 5일 보이시죠? 뉴스. 진짜 효력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한미훈련이랑 대북풍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대북확성기 자유의 소리가 재개되었죠. 지금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무기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유학생들을 다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을 폰 검열을 계속해서 하고, 심지어 북한 내에서도 심심하면 불시에 휴대폰 전화 검열로 삼아서 돈을 뜯어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2년 평양문화보호법, 이렇게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들의 목줄을 계속 재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국경 20에서 30km 근방 지역까지 이제 더 이상 정보 통제는 글러먹었단 말입니다. 자유의 소리, 대북 확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길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쌓았던 곳이 다 허물어지는 듯한 그 절망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노래들, 감동적인 얘기들, 귀가 솔깃한 암한 소식들 듣고 저들이 목석이 아니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먼저 무너지느냐, 우리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무너질 판국입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확실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힌 그룹이 바로 나타났는데 바로 촛불 시위하는 그룹들이었죠. 이제 윤석열 탄핵에서 대북전단 반대로 주제를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사파 친북 종북 좌파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대북전단 보내는 단체들을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러느냐? 위협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전략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갈 협박입니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화 먹을 것처럼 겁박하는 것이지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묶여있는 사자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죠. 사실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가까이 와서 해를 가할 수도 없으면서 소리만 엄청 큰 사자, 이런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속습니다. 종북들의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네 번째 손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8번째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물풍선이 저래 보여도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동력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500개를 더 보냈자 했죠.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 2억 5천만 원을 남한에 보냈다는 것이죠. 이 돈 있으면 최소 동네 몇 개는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돈인데 참 한심합니다. 오물풍선 만드는 북한 군인들도 사실은 잡혀갈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은 그거 만들면서도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저 공포 정치가 언제 망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오물풍선 때문에 우리에게 득이 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로만 듣던 북한의 실상과 수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 해도 사실 어떻게 몇 번이나 기운 옷가지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길거리 노숙자들도 그런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또 농사 지을 때 화학 비료 못 쓰고 인분으로 비료를 쓴다는 그런 증거들이 기생충이 가득한 흙덩어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의 열악한 생활 수준도 보건 환경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북한에선 사치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필품들이 오물풍선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물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그런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현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삶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는 보건풍선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확인했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공갈 협박에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풍선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 전쟁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은 지금 굉장히 초조할 거거든요. 또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부, 더불어공산당, 저번처럼 송영길을 앞세워서 대북전단 금지법 졸속 통과시키고 그렇게 같은 수법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바보 같은 방법은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물증들이 인증되면 풍선을 멈추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드립니다. 우리는 600억짜리 남북연락소 폭파시키면서 공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의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이 설사 붕괴된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중국인이 쓰신 댓글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서 답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풍선을 보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죠. 헌법 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를 잘 모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 질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 질서는 항상 패권국과 도전국의 대결로 나타나게 됩니다. 패권국이 있고 도전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19세기 한반도가 조선일 때 점점 외세에 개방되기 시작했죠. 그때는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패권국이 영국이고 도전국이 러시아 대결, 이 대결 안에서 전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땅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영국에 등 떠밀려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이 승전국이 되었고 전리품으로 조선을 식민 통치하게 되었죠. 그 뒤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라 테프트 미략이 그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제 질서 속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권국은 미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소련이 한반도의 북부를 차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김일성을 조종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유엔군의 지원하에서 세계대전이 되었죠. 사실은 패권국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국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되었죠. 사실은 패권국 미국은 한반도에 두 번의 빛을 지게 되었고 또 두 번의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을 조선에게 넘겨주었을 때도 일본은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한반도의 북쪽을 소련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소련은 김일성을 선두로 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자 3,737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젊디 젊은 미국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영토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 가장 많겠습니까? 패권국에게 가장 많겠죠. 패권국의 동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영토를 쪼개서 분할 통치한다 합시다. 북한 주민들 누가 그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반만년 동안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핏줄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김일성 3대 세습 독재도 70년 이상 한 영토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영토가 다 갈라져 통치된다? 그것을 인정할 만한 북한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머리로만 말하는 이론가들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 북한이 열리면 가족 만나러 들어가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할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분할 통치해야 할 게 아니고 만주 땅을 분할 통치해야 됩니다. 북한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만주 지역에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평양을 한번 탈환하면 그 다음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반도 영토 내에서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간단히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길어졌긴 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저의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저님 댓글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오늘 3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 제작에 함께 하실 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기 수준처럼 오물을 보내지만 남한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남한에서도 가장 아끼는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들을 선물해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